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뒷부분에 마음을 담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담은 저의 소리, 저의 말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카멜라 해리스 끝났나? 끝이라는데 정말 끝이야? 아니라고 믿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아유 다 끝났는데 뭘 그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선 오늘은 폴리마켓에 그 트럼프가 우세한 이건 조작일 가능성이 있어서 폴리마켓 측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 트럼프 후보 경합주에서 굉장히 우세합니다. 말하자면 해리스 후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지지율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까지 오는데 한 18일 정도 걸렸습니다. 18일, 17일? 그리고 지금부터 투표날까지 가는데 그 정도 같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양쪽에서 굉장히 팽팽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음모론 또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서 가장 돈도 많고 많은 일을 하는 일론 머스크가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지금 거의 뭐 합세해서 하루 차이로 이렇게 도미니언 기계 음모론을 내놓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상 징후들 날마다 나타납니다. 물론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상 징후 같은 것을 사실은 백악관에서 잘 감춰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알고 이건 후보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고 방송을 한 것. 방송이야 뭐 현상만 말씀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뭐 주말에 이렇게 의견도 넣는 방송까지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건 또 저의 능력 바뀌기도 하고 저는 워싱턴이 아니라 이쪽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장관들도 잘 몰랐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몰랐는데 후보 교체까지 하게 됐는데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나이가 더 많거든요.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보다 날짜상으로. 그럼 이런 정도의 이상 징후를 그냥 가야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애리조나에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여러 가지를 보면 당신의 할아버지라면 걱정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트럼프 후보에게 타운홀 미팅에서 유니비전 주최로 한 질문을 했었던 사람이 그 얘기, 답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마음을 결정했는가. 그분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채 타운홀 미팅에 갔었던 사람이고요. 괴물 판타지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양심 고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보다 먼저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팅 사이트 현재 이상하게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저는 꼭 그러더라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갔는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나온 뒤에 내려갔습니다. 조금 어쩌면 더 많이 올라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현재 59.9% 해리스 후보 40%인데 어제 30%대까지 내려갔었죠. 해리스 후보가 0.1% 올라가고 트럼프 후보는 그대로 뭐 0.0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폴리마켓의 베팅 사이트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대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불과 얼마 사이에 10월 달에 들어와서 팽팽하게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 올랐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 결국은 보니까 4명이 투자한 3천만 달러. 가장 빨리 이 베팅 사이트와 접속을 해서 돈을 넣은 사람은 트럼프 쪽으로 6월 달이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어카운트.
폴리마켓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이 조작 때문일 수 있다. 돈으로 이건 조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죠. 블록체인 분석가인 그리고 이제 또 뭐 이 블록체인 관련 회사도 갖고 있는 어떤 최고 분석가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사람도 어카운트가 보면은 같은 어카운트에서 나왔는데 같은 어카운트 무슨 회사 이름도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래큰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의 3천만 달러를 최근에 탁 집어넣은 그런 어카운트 사람들이 뭐 전부 그게 있습니다. 그 뭐죠? 그 아이디가 프레디 9999, DO4, 뭐 프린세스 캐롤, 뭐 미치 뭐 이런 식으로 이 네 사람이 체계적으로 트럼프에게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자주 베팅하고 동시에 베팅 규모를 점점 늘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뭐 여기도 베팅을 많이 했고 지금 폴리마켓 보면은 경합주 전부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죠. 이건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하는 우리 그 파퓰러 보트 있죠. 파퓰러 보트에서 베팅 사이트에 돈을 내면서 누가 이길 거야 하는 걸 베팅을 하는데 그게 돈 내고 베팅을 하는데 그야말로 파퓰러 보트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많진 않겠죠. 그런데 큰 돈을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파퓰러 보트에서도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는 낮은 확률의 수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뭐 보도를 했을 텐데 여러분께서 베팅을 하고 있는 이거 이긴대 하면서 나도 베팅 안 하면 안 돼? 여기다가 해야지 하는 그게 신기루일 수도 있다. 물론 베팅 사이트가 바이든이 사퇴할 거야 하는 것도 알아맞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도 취재를 하게 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됐냐면 너무 빠른 순간에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는 게 뭐 40에서 시작해서 50으로 가더니 그 다음엔 축축축축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팽팽한 접전이다. 저는 팽팽한 접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내일이 되면은. 이거 내일이 되면은 경합주에서 말 그대로 베팅 사이트처럼 베팅 사이트는 지금 너무 큰 차이로 트럼프가 앞서가는데 이러다가는 정말로 내일 모레가 되면은 블루월에서 네바다까지 합쳐서 전부 트럼프가 앞서는 게 아닌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합니다. 우선 네이트 실버씨는 당선 확률은 50대 50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네바다 전부 해리스가 앞서가던 이곳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여전히 앞서가긴 하지만 그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538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100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해리스가 51번 이기고 트럼프가 49번 이긴다. 어제보다 조금 해리스의 그 선거인단 확보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는 100번 해보면 52번 이기고 트럼프가 48번 이기고 그러나 이것도 뭐 거의 동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5명 가운데 1명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게 538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어제보다 해리스 후보가 많이 그 경합주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어차피 0. 몇 %지만 줄어든 채 우위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아예 538은 이분입니다. 동률로 됐고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후보가 0.1%, 네바다 0.3%, 미시건 0.5% 앞서간답니다. 내일이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트럼프가 1.2%, 조지아, 애리조나 2%, 이 정도, 그 이상 앞서가고 있다. 이것도 어제와 비교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치를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기반에서 0. 몇 %라도 올라갔고 해리스는 본인의 기반에서 0. 몇 % 내려갔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론조사를 믿을 만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그 네이트 실버씨는 오늘 이
말하는 50대 50 확률이다. 두 사람. 이건 하이 퀄리티 여론조사,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이세이버시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후보가 나이도 너무 많고 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반면에 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의 어떠한 입장, 이 분석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적인 마음하고는 좀 차별을 두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론 머스크와 마조리 테일러의 지금 다시 들고 나온 음모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타운홀 미팅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우편 투표는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지 못하니까 가짜일지 모른다.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트럼프 후보도 이제 우편 투표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기계 봐라. 도미니언. 왜 과거에 트럼프 후보가 진 무슨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라든가 그런 데서 도미니언을 썼나? 다른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가 진 여기에 도미니언을 썼는가?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미니언에서 얘기하네요. 필라델피아에서는 도미니언 기계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걸 모르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얼마나 조사원들도 많을 텐데 본인이 트럼프와 같이가 아니라 트럼프 따로 홀로 선거 이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가 당선돼야지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아주 절대절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은 인포워와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본인의 X 어카운트에도 도미니언 머신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투표 용지를 바꿨다. 아주 3분 몇 초짜리의 그 X에서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믿을 사람들이 많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고 뭐도 보여주고 이름은 가려놓고 올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조사 중이다. 이거 2020년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미니언 투표 그 기계의 대변인이 그게 유권자의 실수였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았다. 가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기계가 무슨 투표 용지를 민주당으로 바꾼다? 어떻게 바꾸느냐? 도미니언 이 기계는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팍스가 이 같은 주장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팍스라는 거대한 미디어 그룹이, 미디어 공룡이 거의 8억 달러를 결국은 재판하기 일보 직전에 협상을 해서 도미니언 기계에 물어주고 있는 중이죠. 뿐만 아닙니다.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당시에 트럼프 주변의 변호인들, 그리고 무슨 뉴스맥스, 원아메리카 네트워크, 벽의 가이, 마이클 린들인가, 그 사람들 지금 다 고소해서 소송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가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해야지 트럼프 표가 나온다. 트럼프 후보의 이상 징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같은 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아주 세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일 이상한 기후는 이겁니다. 사실은 시사만평에서 보시면 특별하게 이건 많은 것을 보태지도 않았어요. 다만 트럼프 후보가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 나중에 또 팍스의 어나더 앵커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감싸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말하자면 들통이 나서 제가 실수로 다른 클립을 틀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바로 이런 시사만평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래서 내부의 적이 정말 sick people인데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들이다. 그래서 이거 아주 쉽게 핸들할 수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위군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군인 데려가서 하면 된다. 10월 13일에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에게 군인을 들이댄다?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게싱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내부의 적에게 군대를 투입한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설명들을 하죠. 누가 그게 이렇지 않았어요.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친트럼프적인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그냥 2번 때려버립니다. 낸시 펠로시 가족, 펠로시 S 붙여서 낸시 펠로시 뭐 남편, 의회 멤버도 체포할 수 있고, 그 체포한다는 게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본인을 비난하면, 본인이 합참의장으로 한 그 사람은 처형시키겠다.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합참의장, 장군인,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장군들이 히틀러 장군처럼 나에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고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 보세요. 해리스 참패, 감방 갈 날 멀지 않았네. 미국인은 현명해. 미국에 살고 계시지 않나 보네요. 로라 만수라는 분. 오늘 이렇게 어제 제가 방송한 것에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이런 분들이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죠. 언론도 문 닫게 하겠다. CBS에서 본인은 뭐 팩트체크 한다니까 CBS 60미닛에 인터뷰하기로 하고 취소를 해버리고, 인터뷰를 한 카멜라 해리스가 인터뷰 못했다고 엄청 비난하고 하더니 뭐 카멜라 해리스의 60미닛의 그 편집을 뭐 카멜라 해리스에게 좋게 해줬다나요. 그래서 CBS도 문 닫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세를 중단하고 30분 동안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건 내 직업인데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가수, 그리고 얼마 전에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 그런데 이 시사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 무대에서 두 사람이 너무 더워서 이제 쓰러졌죠. 쓰러지고 나서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 받지 않고 노래 한 뭐 10몇 곡 틀었어요. 계속 뭐 춤을 추죠. 어떤 땐 춤을 추고 뭐 어떤 땐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하니까 지금 리포트를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스웨이드 한다. 뭐 뮤직에 맞춰서 39분 동안 질문 받고 답변하는 대신 하고, 맨 밑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느냐. 트럼프가 인지력 테스트를 받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취임하는 날 78세 220일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취임하는 날 78세 61일이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내일, 미국 날짜로 일요일인 내일이 60세 생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트럼프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컨서버티브한 그런 어떤 그 어피니언 리더라고도 볼 수 있고 라디오 진행자인 댄 봉기노. 그리고 항상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얼쑤하고 추임새를 놔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아직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가둬놓는가.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있었을지도 모르지. 2차 대전 때 일본인을 가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are they still being held? Nobody's ever been treated like this. Nobody's ever. Maybe the Japanese during Second World War, frankly. 포틀랜드에서 시위할 때 사람도 숨지고 했는데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은 얼마나 평화로웠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 한 사람 빼고는 거짓말이죠.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리고 총도 관련이 없어. 원래 거기 가는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총은 갖고 있어도 거기에 총을 가지고 안 갔대요. 트럼프 후보가. 대단히 슬픈 날이야. 미국의 대단히 슬픈 날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댄 봉기노 여전히 추임새를 Nationally, nobody was killed here. Nobody was killed. And there were no guns involved. And these are all gun owners. You know, these are people that have guns, but they never went to the Capitol with guns. It's really amazing. It's a very sad, I think it's a very sad day in the country's life. 박스 텔레비전에 직접 출연한, 저는 이게 제일 놀랍거든요.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박스 텔레비전의 박스 앤 프렌즈예요. 1, 2, 3, 4.
4명이 앉아있고 트럼프 후보가 그 중간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미리 물어봤다는 거죠. 매사추세츠의 6살 아이가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농장에서 산다고 하면서 그 트럼프 후보에게 그 농장 동물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6살짜리 아이가 질문합니다. My name is Briar. I'm 6 years old. I live on a farm in Massachusetts. What's your favorite farm animal? 트럼프 후보가 소, 카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가 너무 귀엽고 너무 beautiful, 너무 소가 귀엽고 아름답다. 그런데 카멜라를 선택하면 소를 키울 수 없어. 카멜라, 그 좌파 미치광이를 선택하면 더 이상 무슨 사악한 계획이 있다든가요? 해서 소를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몰아내야지 돼. 이게 6살짜리 아이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그 6살짜리 아이에게 트럼프 후보가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팍스의 진행자들의 반응을 한번 봐주십시오. What I love cows. But if we go with Kamala, you won't have any cows anymore because you're not allowed. I don't want to ruin this kid's day. But I love cows. I think they're so cute and so beautiful and so productive. But according to Kamala, who's a radical left lunatic, you will not have any cows anymore. So we have to. 트럼프 후보가 소 있는 데서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소고기 그 well done 스테이크를 케첩 많이 뿌려서 먹는 거 좋아한다는 것, 그건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소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어린아이에게 뭐 극좌 미치광이 후보 선택하면 소를 못 키워. 애리조나 투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 선거 지지 유세를 하면서 최근 트럼프 후보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 1시간, 2시간, 2시간 반을 말을 해도 들을 말이라고는 없고 이럴 때 이제 워드 샐러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 단어나 막 섞어서 집어넣는 거. 그러고 단어의 나열이라고 할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뭐 한니발 렉터가 뭐 이렇고 저렇고 연쇄살인범 영화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30분 동안 춤을 추고 타운홀 미팅은 나도 많이 해봤지만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 자체가 질문하면 답하는 건데 질문을 안 받고 서서 노래를 틀고 사람들 거기서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 거다. 내가 만약에 타운홀 미팅 하는데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리고 같이 이제 다른 후보도 있었거든요. 저 후보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을 하세요? Maybe 우리 그 리스트에 있는 음악들이 더 좋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He just 했습니다. decided, you know what, I'm going to stop taking questions. And then he's swaying to Ave Maria and YMCA. For about half an hour, folks are standing there not sure what's happening. Can you imagine if I did that? 트럼프 후보를 할아버지에 비유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가 최근에 또 다른 타운홀 미팅에서 이 팍스의 여성들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이죠. 본인을 체외 수정의 아버지다. IVF의 father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고 의사당 폭동의 날을 사랑의 날이라고 한다. Maybe 우드스탁처럼 생각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걱정하시지 않겠어요? 농담 아니에요. 중간에 뭐 누가 부하고 우하면 부하지 말고 보트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면 사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거 느꼈어? 이럴 것이다 하는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Called himself the father of IVF. I do not know what that means. You do not either. He said January 6th was a day of love. Do not boo. Vote. It made January 6th sound like it was Woodstock. You would be worried if your grandpa was acting like this. No, I'm not joking. You would, right? You'd call up your cousins and you say, "Have you noticed?" 뿐만 아니라 시카고 경제클럽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인이 인터뷰한 거기서도 정말로 막 횡설수설했고
그리고 사실 확인 요청받자 막 버럭 화도 냈고, 유니비전에서 허우적거렸고, MBC 뉴스 뭐 크리스틴 아마포와 인터뷰도 하겠다고 하고 취소를 했고, 총기협회 연설도 취소했고, CNBC 취소했고, 그리고 CNBC는 취소하면서 몇 블럭 떨어진 팍스 생방송은 뭐 출연하고 막아주니까요. 팍스에서는 저렇게 78살 된 대통령 후보가 어린아이에게 본인의 지금 라이벌 사람 대통령 되면 소도 농장에서 못 키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도 다 웃으면서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선거 분석가 네이트 실버 씨가 트럼프가 너무 늙어서 대통령이 되기에는 점점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팍스에 있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한, 지금 이제 CNN에서 본인 프로그램 주말에 하고 하는 크리스 월러스는 트럼프의 인지력 저하라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게 해리스 후보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정말 그 팍스의 브렛 베이어가 카밀라 해리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팽팽하거나 조금 더 있으면 트럼프가 정말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그 사람들은 거의 팍스 아니면 뉴스맥스만 보고 고립된 삶을 갖고, 그리고 정보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미니언 그 기계가 지금 소송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또 그게 지금 벌써부터 무슨 사람의 표를, 트럼프 표를 민주당으로 바꾼다고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이용하는 게 이제 음모론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뭐 마크 밀리,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튼 뭐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고, 트럼프와 같이 무대에서 춤춘 뭐 그 다코타의 주지사라든가 JD 벤스라든가 아이빌리그를 나오면 뭐합니까? 부정선거라고 했다가 답변 안 하다가 또 그렇다고 하다가,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가장 열심히 방어를 한 사람이라고, 아니 본인이 그거 몰라서 그렇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시사만평 하나 보시면 It's fun to stay at YMCA, It's fun to stay at YMCA 하고, YMCA 틀을 때 제일 춤을 많이 췄어요. 트럼프 후보가. 그랬는데 누가 이제 지금 생중계를 하는가 보죠. 지금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 날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정말 그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페이버릿 그 플레이리스트에서 음악을 틀고 있다. 이게 카밀라 해리스가 트는 겁니까? 다 이렇게 방어를 해주니까. 그리고 팍스의 브렛 베이너가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내부의 적, 이것에 관한 클립을 틀고 해리스가 저거 아닌데요 하는데도 부득부득 그렇다고 우기고 노노노노 하다가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사과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사과한 거죠. 클립을 잘못 틀었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되나요? 팍스라든가 이런 트럼프 그 후보에 대한 충성심, 이건요 무슨 어떤 성과에 기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약속 뭐 계획을 분석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트럼프 후보가 계속 말하는 그것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가장 적대적인 인터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사자굴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용감하다. 트럼프 후보가 60미니트과 인터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또 뭐 해리스가, 저는 폭망 이런 단어 싫어하거든요. 너무 좀 좋은 단어도 많은데 딱 말을 줄여서 폭삭 망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해리스는 얼마 기간이 남진 않았지만 바이든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이 팍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약간 헤어졌다고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전날 해리스도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개척을 할 것이다. 나도 그랬다. 오바마에 충성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내 길을 개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해리스가 나는 계속 바이든 것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클립은 그 베이어와의 그 인터뷰는 공화당 여성들,
남성들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행동을 그다지 저도 행동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투표하지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성들은 상당수가 야, 아무리 뭐가 좋고 뭐가 좋아도 저 행동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카밀라 해리스가 말도 못하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판단 능력도 없다고 하는데, 박스가 카밀라 해리스에게 그 인터뷰 질문지 줬다고는 안 하더군요. 아주 끝까지 서로 가잖아요. 그 사람은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대신한 토론자로서 토론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브렛 베이어에게는 실망을 했어요. 박스에서는 그나마 좀 중도 성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사실을 보도하려고도 하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게 갈 것이라고는 알았지만, 트럼프 후보의 무슨 선거 광고 이런 것을 튼다던가, 트럼프 후보가 평소에 하는 말을 그대로 해리스 그 후보에게 적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던 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 베이어에게는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정도로만 하죠. 시작할 때부터 막 10초 지나자마자 개입해, 또 7초 지나자 또 개입해, 또 개입해. 그 블랙 베이어도 사실은 그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에서 그냥 어쩌면 그동안 과대포장이 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그런지, 아무튼 이번 그 인터뷰는 실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이 나왔네요. 박스뉴스에 가서 그냥 말하는 족족 개입을 당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시사만평도 있네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바보 같다고, 스투피드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런 말 입에 놓지도 않는다 하면서 서로 막 말이 오고 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글씨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땡큐 소리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이 누가 빨리 끝내려는데요 하고 랩업해서 끝내버렸죠. 이렇게 됐지만 이런 시사만평도 있습니다. 브렛 베이어가 그야말로 아차 싶었던 인터뷰, 준비는 많이 했어요. 막 종이가 엄청나게 많았고 한데 올가미에 걸려버렸다라고 시사만평을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지금 밖에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날이 쨍쨍한데, 그러니까 저처럼 카밀라 해리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우굴에 들어가서 여우 뱃속에서 살아남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소리야, 완전히 폭삭 망했어 베이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창밖을 쳐다보면 됩니다. 비가 오는 건지 햇살이 있는지.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박스도 보고 모두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이민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민을 온 지가 오래됐어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여러 가지 매체를 보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런데 박스를 보시는 분들은 박스만 보거든요. 그냥 창밖을 열어보면 이게 빈지 뭔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 저의 댓글에 와서 온갖 증오의 욕설을 퍼뜨리고,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분들께서 매너가 좀 없으세요. 해리스 지지자분들보다. 이거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말인데 한 겁니다. 제가 저의 댓글 창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험해서 지우면 그게 무슨 본인이 꼭 꼬집어서 지운대요. 나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친구한테 말하듯이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민망해서 그분 보호해드리려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이디도 또 어떤 때 이름을 또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서 그런 분도 계세요. 사진 넣고 그런 분들. 누가 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하나인데 결국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 스미스 그 만찬에서, 뉴욕에서 있었던 카톨릭 그 만찬에 해리스는 안 갔고 비디오만 보냈고, 또 트럼프는 갔어요. 가서 또 했더니 트럼프가 너무 잘했고 농담을 어쩜 이렇게 잘해. 그 트럼프 농담 아니죠. 다 써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즘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이건 넘어갈 겁니다. 이 팍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어저께 그 알 스미스 만찬 너무 재밌었어요. 본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써주는지. 그 일반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거
트럼프가 너무나 이 막 그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무지한 거죠. 예, 누가 썼어요? 누가 대본 같은 거 써줬나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스티브 듀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썼는데 뭐 그 가운데 몇몇은 박스에서 일하는 사람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해상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매체에서 이거 이해상충인데 하니까 박스가 우리 죽어도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거 박스가 거짓말을 하든지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든지. 그런데 아마 사실은 그 박스의 심야 그 코미디 쇼 같은 것 있죠. 거기에 그걸 쓰는 사람이 뭐 얼만큼을 써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지금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트럼프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 스미스 거기서 다들 이런 데 나오면 자기 비하하는 농담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나는요. 나를 비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트럼프가 뭐 누구 다 비하하면서 오로지 공격하지 않은 사람은 트럼프 자신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트럼프의 지지층은 너무 철통방어입니다. 우리가 허리케인 때문에 많은 것에 이제 위험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고 지금도 믿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750만 지원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뭐 불법 체류자에게 돈을 써서 무슨 그 피마의 재정이 엉망진창된 것 이것도 아니고요. 그 기금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막 그 연방재해청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요즘에 막 경호를 받아야지 될 정도로 막 트럼프 지지자들도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총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때 지원해 주려고 가도 막 총 들고 이러고 있고 하니까 근데 무슨 일을 해도 트럼프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So what?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뭐 피마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하니까 so what? 피마가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구조가 아니라 구호 작업하는 것을 너무너무 트럼프의 거짓말 때문에 위험해서 일단 스탑했다면 so what?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내가 괴물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미국인에게 사과합니다. 이건요. US News and World Report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이 됐었던 미국 뉴욕이 아니라 뉴욕 바깥에 트럼프가 알려진 것은 어프렌티스라는 MBC 프로그램 때문이죠. You Fired. 거기서 MBC에서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 존 디 밀러라는 분이 오랫동안 그 마케팅의 그 최고 책임자로 일을 했고 어프렌티스도 마케팅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글 제가 많이는 못 전해드리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25년 동안 MBC 유니버설 마케팅 부서를 이끈 분이세요. 이 트럼프를 리얼리티 쇼를 통해서 바깥으로 알릴 때 쇼를 팔려고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막 30초짜리 수천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선전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우리 쇼를 하기 전에 4번 파산 선고를 한 사람이고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2번 파산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You Fired 하는 그런 인상적인 그 회의실 세트인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회의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뭐 낡고 이래서 우리가 세트를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어프렌티스를 할 때 성공한 사업가들은요. 여기 나오길 원하지 않았어요. 다들 바쁘거든요. 사업이 잘 돼서. 트럼프는 할 일도 없고 뭐 아무리 촬영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목받는 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된 건데 우리가 쇼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일로 백악관에 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겪은 트럼프입니다. 굉장히 조종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아첨만 하면. 그래서 김정은, 푸틴 같은 사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에요. 사람이 아주 예민하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거짓이라도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어프렌티스가 늘 미국의 넘버원 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주도 아니었고 그 다음도 아니었고 계속 그 시즌도 아니었고 아니었는데도 시청률을 본인은 이제 마케팅 최고 책임자잖아요. 다 보고 듣고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트럼프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1위라고 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시청률을 과장하는 것보다는 연방재해청에 대해서 이민자들이 고양이를 먹는다. 코비드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이런 위협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판단력이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제 시즌 3 마무리하면서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가 싸우게 하자. 미국에서요. 흑인과 백인이 인종이 싸워도 인종 갈등을 막자고 해야지 되는데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들이 싸우게 하자. 이걸 제안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안 되는지를 그게 왜 나쁜 생각인지를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판단력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본인은 마케팅에 성공을 했지만 정말 트럼프를 잘못된 리더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죄송합니다. 후회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황제가 되려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돼야지 될까요? 제가 40년 동안 텔레비전 홍보를 해서 작은 산을 막 뭘로 만들어 보고 그런 사람인데 트럼프가 더 좋을 것이다. 해리스보다 환상입니다. 어프렌티스와 비슷한 겁니다. 환상입니다. 어프렌티스에서의 트럼프와 실제의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해리스에게 투표하십시오. 국가가 나아지고 여러분도 나아집니다. 우리가 몬스터를 창조했습니다. 트럼프는 TV 판타지입니다. TV 판타지였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프렌티스 홍보 총책임자 MBC의 존 디 밀러 씨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될 텐데요. 이 상황에 여론조사 내일이 되면은 해리스가 더 트럼프에게 뒤집혔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지금 빠지는 데 걸린 2주일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사람, 완전히 이건 지상전이네요. 폰 뱅킹도 하고 전화, 기금 모금도 하고 팔찌 같은 것도 팔고 공연 중에 막 텍스트 뱅킹 같은 것도 하고 1,300만 명의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에게 도달하는 게 목표랍니다. 아, 제가 그 말씀 전해드렸나요? 안 전해드린 것 같아요. 어머, 어쩜 좋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표를 했는가 하는 것을 왜 빠뜨렸죠? 지금 그럼 생각나는 대로 해보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생각이 나서 다행입니다. 3시간 동안 줄을 서서 해리스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소피아 6039. 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노스캐롤라이나에 얼리보트 하러 갔다가 느꼈습니다. 늘 내 표가 사장되나 했더니 이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스윙 스테이트가 돼서 두 번째 날인 어제입니다. 투표하고 왔는데 너무 투표 행렬이 길어서 포기할까 하다가 겨우 투표하고 왔습니다. 워낙 초박빙이라니 다른 때와는 달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3번이나 검토하고 집어넣었답니다. 5645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리스 체니와 이 해리스가 블루 스테이트를 이제 같이 도시 인근이요. 교외 지역이죠. 보수층이죠. 리스 체니를 지지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밀워키 이런 데를 간다고 하고 자, 이 말씀을 드리죠. 상디 PHJ. 오늘 제가 좀 전에 본 그 댓글인데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의 진심인 강혜신님께서 이 정도 스탠스이면 크게 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미국 시민들은 너무나도 이민자들이 힘들고 너무나도 높아진 물가가 힘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상을 말하는 민주당보다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물가를 낮추겠다는 트럼프가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민주당의 진심인 강혜신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민주당의 진심은 아니고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상보다는 현실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투표라는 게 꼭 당장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제일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미국 이게 중요하죠. 배부르니까 너 그런 소리 하지.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저도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 아닙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게 뭔데 하는 걸 트럼프 후보가 너무 잘 가르쳐 줬어요. 정말 잘못하면 누구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인에 의해서 끌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 이런 거 밥만 잘 먹겠다?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트럼프 시대에 알게 된 거죠. 이상과 현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이게 제대로 다시 생각날지 모르지만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고 애신이죠. 고 애신이 태어난 신생아였을 때 고 애신의 엄마가 들켰잖아요. 들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과 그 친구들이 자신이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디로 피신하면은 그게 그야말로 다 독립운동 지사들이 남편을 포함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이를 주면서 빨리 가라고 내가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숨지죠. 저는 그것에 정말 이거 너무 거창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냥 적당히 누가 되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그 고 애신의 어머니처럼 아니지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엄청나게 더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아이를 주고 본인은 숨지고 아이도 살았고 애신이 나중에 또 조선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사랑도 하고 인생도 살고 하잖아요. 엄마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선거도 저는 굉장히 트럼프 후보가 많이 가르쳐 준 게 그런 것들이에요. 당장 어떤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아주 평화로운 곳에서 평화로운 그런 표정을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뭐 미국이 그렇게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그렇게 평화로워서 참 좋으시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뉴스를 하면서 트럼프의 재선이 되면은 그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 뭐 상디 선생님처럼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신다면 멈추실 수도 있고 어떤 후회를 하지 않을까. 고혜신의 엄마가 내가 여기서 죽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또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다 일일이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요. 이분의 바로 그 댓글에 대해서 어떤 그 답글들이 오고 갔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자면요. 자, 상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진심인 강혜신님께서 이 정도 스탠스이면 크게 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미국 시민들은 너무나도 이민자들이 힘들고 너무나도 높아진 물가가 힘듭니다. 그들은 모호한 이상을 말하는 해리스보다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물가를 낮추겠다는 트럼프가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웃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건 이분이 수정하시기 전이네요. 그랬더니 유수킴 씨가 님은 님의 믿음대로 가세요. 전 자신의 재산을 부풀려 몇 번의 파산 속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강탈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말하려고 해서 화장실에서 비행기 안에서 탈의실에서 그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그는 포식자라면서 치를 떠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악마 같은 일도 그의 가족들에게서 증언이 나왔으며 이제는 치매까지 온 것 같은 그에게 투표할 수는 없죠. 하니까 다시 상디 선생님께서 당연히 해리스에게 투표해야죠.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는 4년 발이 묶일 수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큰 기회를 맞겠죠. 신념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과 같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 마음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유수김 씨가 하나 더 미국 시민 중 백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40년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내 남편보다 30년이나 젊은 조카들의 소득이 훨씬 높답니다. 미국 백인들은 대부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화민주 어느 정당에서도 혜택 받으니까요. 상디 씨가 다시 네, 돈 많이 버는 백인들은 언제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금도 같습니다. 돈 못 버는 일부의 흑인들과
일부의 백인들과 흑인, 히스패닉의 이탈이 지금의 판세를 만든 것이죠. 다시 또 상디 선생님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뼛속까지 공화당 지지자들이에요. 유수김 선생님이네요. 오바마님 대통령 당선 때 집안이 난리가 났을 정도로요. 조금이라도 민주당 성향이 있는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한다는 말까지 했었지요. 전 그때는 공화당 지지자였는데도 살벌했어요. 하하. 다시 유수김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상디님.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댓글을 읽다 보니 다른 사람의 글과 혼돈했나 봐요. 비난조로 쓴 글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맨 앞에 쓰셨던 글에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께서 이재열 선생님께서 트럼프가 부정선거 군대 동원 운운하고 있는데 이건 막판 역전당할 것을 우려해서 한 자락 깔아놓는 겁니다. 나는 해리스가 이겼을 때 트럼프의 이상 행동을 우려하지 현재의 지지율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선생님 말처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더 뒤집어져서 해리스가 지는 것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길은요, 이 긴 글은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와불리하게도 들으실 수 있는데 어제의 방송한 그 부분의 핀으로 댓글 핀으로 엮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마음을 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유니비전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보수 유권자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56살의 라미노 곤잘레스 씨. 건축 일을 뉴저지에서 하는데 아마 사시는 집은 플로리다인 것 같아요. 전에 공화당으로 등록을 했었고 트럼프가 이기길 바랬고 그랬는데 공화당이지만 더는 공화당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천천히 말씀하신 분 계시죠? 오랫동안 코비드 이때의 트럼프의 대응, 의사당 사건 때문에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의 부통령인 그 마이크 펜스가 그랬었는데 당신의 부통령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데 왜 내가 트럼프 당신을 지지해야지 됩니까? 그 이유를 들려주세요 하고 이제 기회를 준 거죠. 그랬을 때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는 나는 마이크 펜스와 의견이 영 다르다. 잘못이 하나도 없었다. 의사당 폭동 사건 Day of Love였다. 정말 사랑의 날이었다. 뭐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원하던 답을 찾으셨습니까? No. 그럼 마음을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페니쉬를 들으실 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으실 테고요.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Recibió la respuesta que estaba buscando? No. Yo vi lo que pasó. Yo estaba mirando el televisor y he visto muchos news clips y ¿sabes? De lo que pasó ese día. Usted llegó indeciso a esta actividad. ¿Tiene una decisión hecha para hoy? Yo no voy a votar.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올라간 그 기간만큼 투표 전까지 똑같은 거의 같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50대 50 보로 턴아웃. 결국은 투표율이 유리구슬인 겁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자, 여러분들 한 표 한 표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시 굉장히 지금 아주 뭐라고 알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다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일은 트럼프가 더 이길지 정말 뒤집힐지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2024년 미국 대선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내일 탑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